네, 그러면 7월 4일 제네바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 조신사TV의 우리 조신사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아다미TV의 김향순 대표님. 반갑습니다. 곽은경TV의 곽은경 대표님. 반갑습니다. 주예길TV 모르드게TV의 김병기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묘한TV의 우리 이묘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 종훈TV의 윤종훈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믿음방패 아, 예, 예, 저 믿음방패 TV도 지금 나오고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패널 예, 오늘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리원이 어머니, 네. 예, 또 짧게 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늘 항상 매주 만나서 정말 너무 반갑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예원이 어머니, 예원이가 지금 고2, 고3? 20살이요. 벌써요? 네. 예. 와, 예, 우리 예원이 어머니 이제 대학생 딸이 대학생 어머님이신데, 준비 중인. 예,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직장인이고요. 이 방송이 너무 알차게 제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뤄야 될 게요. 윤석열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이재명 씨도 출마 선언을 했고, 추미애도 선언하고 했는데, 좀 그런 걸 다룰까 하다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그쪽에 관심이 안 가고, 왜냐면 너무 큰 게 터져가지고요. 우선은 예. 잠깐 잠깐만요. 에코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지금 최근에 그러면은 국민의힘당에서 또 황교안 대표도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황교안 전 총리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 또 하신 걸까요? 홍준표 선언했나요? 아직 선언은 안 했지만 선언은 안 했고요. 윤희숙 선언했습니다. 선언했습니까? 예. 야, 그다음에 하태경 선언했. 하태경도 선언했고요. 선언만 했죠. 야, 생각보다 하태경도 선언했어요? 생각보다 이 대권이 되게 만만해 보이나 봐요. 아니 왜냐면은 이 무주공산 같으니까 너도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옛날처럼 쟁쟁한 후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누구 하나 독보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나도 해볼까 이런 마음이 안 드는데 지금 야당에 보면은 추미애, 이재명 또 누구 있죠?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게 김부겸은 아니고 아직 네. 총리니까. 최문순. 그다음에 충남도지사 누구죠? 왜? 충남도지사요. 몰라, 이름도 몰라요.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충남도지사 나왔어. 하여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정말 할만한가 봐요. 9명 나왔어. 그러니까 정말 할만한가 봐요. 우리 모두 5천만 국민 정. 그러니까요.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네, 참. 예전에 삼김 시대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삼김 시대 때 삼김 타파 새로운 정치 세력 나와야 된다, 세대 교체해야 된다 그랬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삼김만한 인물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정치가 후퇴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너도 나도 이제 우선은 이제 경선을 거치지 않았지만 너도 나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해볼만 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인재가 없다라는 거 반증되는 거예요. 인재도 없고요. 인재가 없다라는 건 반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치도 이게 너무 지금 타락해가고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직 선언은 안 했죠. 선언은 안 했지만 안 했대요. 예. 선언한 거랑 다름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두 분께서는 지금 윤석열 나왔죠, 최재형 나왔죠, 이재명 나왔고, 황교안 나왔고, 그러면 솔직히 그냥 우리 여기 보수 우파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냥 개인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한번. 솔직히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근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건 당연한데요. 네. 그 중에 그래서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차선책을 선택하면은 그나마 이제 만약에 정 없다 그러면 그나마 없는 중에서 누가 좀 그래도 괜찮은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을 때, 네.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는 네. 뭐 월등하니까 그건 이제 제외로 하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할 때 네. 솔직히 황교안 그 총리 시절을 좀 믿었어요. 아, 그리고 그분의 그렇죠. 신앙이나 그리고 네. 이제 좀 어떤 한간에게 희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계엄령이라도 선포할 줄 알았는데 점점점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이거 내가 본 거 완전 다르구나. 어쨌든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그 실체를 봤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실제로 감옥에 보내신 분이고 실체를 아직 다 못 봐서 정말 황교안처럼 또 실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정말 선택이 아, 어려워요. 예. 얘기하기가. 리오네 오늘. 저는 제가 사실은 전라도 사람인 걸 제가 깜빡하고 살았어요. 솔직하게 커밍한. 아니 저도 전라도입니다.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제가 저는 저희 아버지 정치하셨는데요. 네. 김대중 밑에 김대중 씨 밑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아니 저는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제가 완전히 보수화가 됐죠. 그래가지고 또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제네바에 제가 계속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엄마랑 아빠랑 늘 그 대통령 때문에 싸웠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제일 좋아했던 박지원. 맞죠. 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지 저도 속 시원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5년 전에 아빠한테 박지원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가 욕을 크게 먹었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어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저를 엄청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저한테 항상 그때 그래요. 아니 그럼 아버지는 전라도에 계시지만 보수셨네요. 예? 아니죠. 아니요 제가 여기 갔다 오면서 뭔가 잘못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뼛속까지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지만 절대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생각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거를 제가 오케이. 제가 완전 잘못 경험했어요. 네네. 박지원에서 끊겨버려가지고 하여튼 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가 뭘 한다 그래. 그러면 많이 들었어요. 다 사실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제가 가까이서 저희 아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좀 알 것 같아요. 절대 안 변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지금 대통령 누가 좋냐고 이렇게 누가 됐으면 좋겠냐고 하는데 그때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김대중 선생만 되면 이 나라가 부흥할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거 많았죠. 그런 분위기를 저희 집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익숙지가 않고요. 사실 또 홍준표가 요새 말을 되게 이렇게 직선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또 그 중에서는 누구를 싫지만 뽑냐 하면 홍준표 씨.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부러 예. 지금 분위기 띄우려고 막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제 성격상은 그게 조금 맞더라고요. 아니 우리 유튜버 대표님들 중에서도 홍준표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근데 저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고르라고 하면 그 중에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홍준표 씨가 평소에도 네. 예전부터 자기 마이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저는 제 성격상 속 시원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렇게 약간 대놓고 까발리면 좀 좋더라고요. 네. 네네. 그러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는 저번에 대선 출마 한번 하셨던 분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 출마에 대한 노하우는 또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나온 사람들 다 약간 미스테리잖아요. 근데 예. 홍준표 씨는 그 중에서는 검증은 받았죠. 그렇죠. 일단 검증은 받았습니다. 일단 검증은 받았고. 예.
아 근데 말이 너무 아니 말을 직선적으로 해도 좋은데 아니 그 직선적으로 하더라도 트럼프 같이 그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을 직선적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좀 또 젊은 세대들이 싫어하는 약간 포퓰리즘이 떨어지는 직선적인 말을 하니까 본인의 지지를 자꾸 깎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아쉬운 거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후보들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후죽순 지금 전국 시대가 지금 열렸는데 이제 그 안에 당 안에서 이제 또 통합이 되고 또 이제 경선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인 후보들이 아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그 한명식 형제님께서는 네. 지금 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아니 일단은 뭐 이재명인데요. 이재명인데 지금 이재명이 며칠 전에 발언한 게 아주 큰 실수를 했고요. 그 어떤 건지 시청자들 모르니까 좀 한번. 미군이 우리나라를 6.25 때 도와줬는데 미군이 사실 점령군으로 우리나라에 온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퍼센트나 공감하겠습니까? 10%도 아마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빨갱이들만 공감할 수 있는 좌파 중에서도 아주 극좌파들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아니 뭐 본인이 그렇게 뭐 실수하는데 뭐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지금,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자꾸 본인이 이렇게 자꾸 본인이 힘들어지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뭐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가장 유력한 게 이재명이다. 예, 일단은 그 이재명이다. 뒤를 쫓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단 그 뒤를 쫓고 있는 사람이 예. 문재인 쪽에서 밀고 있는 친문 쪽에서 밀고 있는 정세균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정세균을 보고 근데 정세균은 너무 인기가 없어요. 대중성이 너무 없어요. 이낙연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낙연이 조금은 더 정세균보다는 대중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또 근데 뭐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뭐 도찐 개찐이니까 추미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도 뭐 좀 있습니까? 좀 추미애도 별로 이게 와닿는 게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여자 대통령으로 1호였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추미애도 그걸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 윤희숙 의원도 지금 여자 윤희숙 의원도 나왔지만 네.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도 뭐 나름대로 뭐 자기도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겠죠. 예. 김대중 쪽 그쪽 파잖아요. 추미애는 김대중의 후광을 얻고 네, 그쪽 파로 이제 이재명이는 요 경기도나 뭐 이런 쪽에 좀 아웃사이더 격이죠. 이재명이는 예. 친노 세력이 많이 있어요. 친노 세력이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반문 세력이 있죠. 그다음에 예. 저쪽 그 성남에 근무 두고 있는 경기연합. 예. 막강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역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기연합이면 지역. 그러니까 경기연합은 예. 자생적인 좌파 단체이면서 예. 굉장한 그 조직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예. 이정호 장모인 그 목사가 또 후원해주고. 그렇죠. 예. 그쪽이 그냥 막강한 노선. 한신대죠. 지금까지 그 이재명이가 살아남은 거는 거기 경기연합에 지대한 공이 있어요. 경기연합은 가생적 빨갱이. 예.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이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겠네요. 어떤 형식에 따라서 이제 경선이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재명이 아니고 혹시 뭐 다른 변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우파 쪽에서는 전혀 뭐 손해 볼 건 없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우파 쪽에서 잠깐 정리를 하면은 우파 쪽에서는 지금 우파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그분을 가운데서 우파로 좀 정리를 하고 예. 우파 쪽에서는 그럼 윤석열 가장 지지율이 높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최재형 감사 원장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홍준표라고 봐야죠 사실. 예, 홍준표 의원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윤희숙 유승민 의원도 지금 이렇게 됐고 더 나올 그 다음에 황교안 황교안 더 나올 사람이 있나요?
있죠. 지금 일단은 저기 그 하태경이요? 아니 하태경 말고 유승민을 지금 밀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누구야? 이준석이가. 예. 오세훈 오세훈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오세훈은 안 나와. 지금 유승민을 아, 밀고 저- 있다고요. 예. 유승민을 미는 세력이 좀 있어요. 있기는. 네. 그럼 우파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거기서 가장 좀 지지율이 높은 게 그러면은 윤석열 그분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겠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 그 윤석열이를 보면 과거에 안철수를 보는 거하고 안철수를 저 요번에 자 그러면은 요번에 윤석열 씨가 대선 나오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선언서 한 15분 가량 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전문 저도 봤거든요. 그 다 보셨죠? 전문 윤석열 출마 선언서 전문 15분 가량 되는 거. 예. 그거 한번 조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느낀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번 먼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지지라고 얘기하지 마.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그런 쪽이었어요. 그 들으면서 선언 요번에 네. 이 선언문을 보면 예. 제가 3년 동안 아스팔트 속에 있었던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어 들어갔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반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 갖다가 착취를 해서 모두 억압하고 독재하고 이 모든 게 함축이 돼서 굉장한 훌륭한 말이에요. 글이고. 그런데 그 글을 조금 우판에서도 이제 그 인간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널리 해석을 하고 유튜버들도 또 이걸 해석을 해주고 이런 점은 이런 게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무하고요. 과거 김대중 씨나 노무현 씨 때 이런 어떤 그런 성명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걸 과잉 포장까지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줬거든요. 여기에 굉장한 그 플러스 효과가 있었는데 요번에 그 윤석열 씨의 그 어떤 그 선언문에 대해서는 저는 150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뭐 150점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점수를 준다면은 그 당시 제가 느끼기로는 80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80점이면 그래도 70점보다는 높은 예, 어느 정도 점수를 준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도 윤석열 씨가 문재인 정권에 완전히 대적하는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 적으로 이 국민의 적으로 규명하는 그런 선언서를 썼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문재인 정권을 표현을 했냐면은 국민을 착취하는 세력이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우리는 이뤄야 되고 이 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의 법치와 공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적으로 규정했어요. 적으로. 이 정도는 상당히 센 발언이다. 윤석열로서는 상당히 자신의 어떤 신변에 그런 선언서를 썼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장모가 요번에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로서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그 상당히 그래도 자기의 어떤 용기를 발휘해서 그 성명서를 썼다. 저는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은. 그 목사님의 생각을 한번.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요. 이제 윤석열이 커밍아웃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정치 불명이었어요, 사실은. 자기 입장도 없었고 자기에 대한 그 스탠스가 없었어요. 어디에 내가 서 있는지를 모르고 국민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생각을. 근데 이번에 이제 자기가 정치에 왜 내가 발을 딛게 됐고 내가 왜 대통령 출마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거를 이제 발표함으로써 이제 문재인하고 이제 각을 세웠다는 거 이제 국민들한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알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 뭐 너무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했던 거에 대한 그 언급은 없었죠. 언급이나 좀 그런 뉘앙스에 대한 사과문이 약간 이렇게 뭔가가 좀 곁들여져 있다고 하면은 우파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큰 세력이 됐고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약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차후에 그런 말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또 그게 또 정치권에서 또 쉽지 않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윤석열 총장도 그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포지티브한 그 반응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발표로 인해서. 그 이제 파지티브했던 거는 이제 가장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게 기자회견이 사실 그렇죠. 백미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제 기자들도 별로 이렇게 어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은 안 했고 그 문재인 씨도 그 윤석열 씨도 기자들한테 대답을 할 때 그 성명서는 굉장히 성명성이 있는 성명서 내용이었는데 기자회견은 좀 맹숭맹숭한 느낌. 그리고 계속 고개를 계속 좀 이렇게 흔드는 뭐 좀 약간 좀 불안한 듯한 모습, 어떤 확고에 찬 어떤 지도자의 모습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아직 정치 초년생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이해는 뭐 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 점이 좀 아쉬웠던. 예. 아니, 그 기자회견장에서는 네. 그 사이로 들리는 얘기는 예. 기레기 취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기자들의 어떤 성향이 거의 다 좌파 성향의 기자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예. 기레기 취급을 했다는 게 이제 후문이고, 또 한 가지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 앞으로의 어떤 좀 조금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플러스 또 하나가 있는 게 있냐면 반중에 대한 걸 하나만 조금이라도 넣었었으면 반중에 대한 거. 예. 이거는 크게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뻔했는데, 물론 반중도 쉽지는 않아요. 아니 반중을 물론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표현은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예. 그거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켜왔던 기본적인 외교 안보 정책 있잖아요. 서방 세력, 민주 세력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상당히 위험에 빠뜨렸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어요. 뭐 반중을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었죠. 예,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될 좀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사실 윤석열 총장이 검증을 받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시간을 두고 계속 검증해 나가는 절차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연대 과정에 있어서도 안철수 그 당하고도 또 국민의힘 당 안에서 또 보수 안에서의 그런 것도 서로 아울러 가지고 하나의 후보를 내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지금 넘고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씨가 성명서 이제 대선 도전 성명서 딱 발표할 때 느낌하고 그 며칠 지나서 6.28 그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나오면서 그냥 이 모든 게 다 그냥 다 허물어지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아유, 윤석열도 이제 관심 없고 최재형도 관심 없고 이 부정선거가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너무 커서 바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수 우파 후보들 중에 이 부정 선거를 언급을 안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게 너무나 이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해야 되고 이거를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요런 발언을 안 하는 대선 후보는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네. 변론을 하자면 네. 이제 변론을 하자면은 이제 4.15 총선 때 당선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부정선거라고 다 외치게 되면은 자기도 정당성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부정선거라고 외치면은 나 자체도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 떨어진 사람이 외치면은 억울해서 내가 떨어졌다 이렇게 또 외치면은 국민들한테 또 반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도 외치기 힘든 거고 붙은 사람도 외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걸 떠나서 정의를 외쳐달라는 건데 현 국회의원들이나 현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이제 다음 대선이나 다음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예, 우리가 뭐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도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외치면은 일단은 부정선거를 외치면은 이건 바로 이게 문재인 정권의 그 생명줄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뭐 얼마나 큰 공격을 받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회유도 받을 것이고 회유도 받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경찰 검찰들을 통해서 뭐 집안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별로의 이제 간섭이 있을 것이기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부정선거 자체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거를 건든다는 거는 사실 언론하고도 이 적대 관계가 된다는 뜻이고 우리나라 기득권 전체하고 이 적대 관계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모든 게 두렵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거겠지만 아니 그래서 저는 예. 이 부정선거 이게 터지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이 그 민경욱 씨한테 이 집중 조명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 근데 저기 부녀회장 뽑을 때 만약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저기 아파트 부녀회장도 막강한 자리거든요, 사실은요. 그 분리수거 들어오는 거, 그 인권도 개입돼 있고 이런데 만약 부정선거가 해가지고 지금 했다고 하면 좀 어떤 심정일 것 같은? 이게 저는 네. 사실 이거 재검표 할 때 다른 것보다 이번 만약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지만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대로 계속 그냥 무마시키고 그냥 이게 정권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거는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국힘에서 더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되는 내야죠, 거 아닌가. 내야죠. 네. 아니 그 왜냐면 예. 앞으로가 더 문제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렇죠. 그렇고. 학교에서 반장 저기 선거를 하는데 네. 저 부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됐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아니야. 내 아이가 뻔히 되는 건데 부정을 저져서 상대방 아이가 됐어. 그러면 학부모 된 입장에서 그거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학부모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일단은 이 부정선거 증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 부정선거가요. 이게 안 보이죠? 시장에서 본드 이게 그 본드 붙어 있는 거 여기 그 여기 본드 여기 본드 붙어 있는 거 요게 아니 근데 나온 이거를 건데, 이번에.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본드 붙여 있던 게 왜 이상하냐? 자, 본드가 붙어 있다는 네. 거는 원래 이게 사전 투표용지거든요. 사전 투표용지는 앱슨 프린터기에서 이게 롤에 감겨서 하나씩 뽑아져 나오는 건데 이렇게 본드가 붙어서 여러 개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거는 이건 인쇄소에서 인쇄를 한 거예요. 인쇄소에서 인쇄할 때 그 종이들이 이게 균일하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균일하게 똑같이 잘라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다 본드를 붙인다고요. 본드를 붙인 다음에 살짝 본드를 붙인 다음에 딱 잘라요. 그 본드 자국이에요. 그거. 예. 그리고 그냥 일단 다 보여드릴게요. 아니 나 오늘 이거 혹시 오늘 민경욱 씨 온다 그래가지고 야 그럼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한 건데 뭐 다음 주에 온다고. 예. 한 번 더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 자, 요거는 인쇄소에서 요 표를 자를 때 이거 요번에 나온 겁니다. 628 그 재검표 때 표를 자를 때 여기 이게 짜투리 남은 거예요. 잘못 잘려가지고 예 짜투리 남은 거고 앱손에서 뽑았을 때는 이런 게 절대 나올 이런 게 리가 없죠. 절대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예. 인쇄를 했다는 거를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자 요거는 아까 그 본드 있잖아요. 본드가 여기 그 본드가 붙어가지고 세 개가 같이 붙어 있는 모습. 하나, 둘, 셋. 여기 세 개가 같이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까 그 본드. 요번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배추 자 요거는 신권 투표지 같은 빳빳한 모습. 신권 투표지 같은 빳빳한 모습. 예. 근데 원래는 어떤 투표지의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게 배추잎이에요? 아니 배추잎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제. 원래 이렇게 접혀 있는 요런 모습의 투표용지여야 돼요. 그죠? 이게 정상인데 이거는 완전히 빳빳한 모습이잖아요. 그 은행에서 신권 받는 예, 거 은행에서 신권 나온 듯 다 빳빳한 모습이잖아요. 예. 예. 이게 요번에 4.15 부정선거 때 나온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원래 투표용지는 이렇게 꼬깃꼬깃 해야 되고 접은 흔적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건 접은 흔적도 없고
이런 게 엄청 많이 이게 엄청 많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넣을 때 사람이 안 구겨서 그냥 이렇게 넣었다라고 그렇죠. 반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한두 장만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한두 장만 나와야 되는데 적지 않으면 그 선거관리원들이 접으라고 하고. 접으라고 또 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예, 그러면 다 한 번씩 접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네, 여기서 근데- 안 접고 투표지에 넣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네. 제가 접어야 돼. 예. 그러니까 예. 아, 그렇죠. 제가 이번에 저기 재검표하면서 처음 알은 게 있습니다. 사전 투표 때 우리는 그냥 인쇄되어 거 왜 미리 가지고 있는 걸 하나씩 주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투표 때 그랬잖아요. 근데 사전 투표는 바로 그 컴퓨터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뭐라 그러죠? 프린터기로 바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친정엄마가 경기도 이천 사시는데 저희 집에 계실 때였거든요. 그 제가 엄마를 모시고 갔었는데 이미 그 투표용지 이만큼 쌓여있는 곳에서 하나씩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게 부정이었던 건데 그걸 부정인 줄 몰랐던 거예요. 아. 근데 요번에 이 재검표할 때 미경희 의원님이 그 설명을 하시는데 어머 나는 그 엄마가 저기 이천이니까 어차피 그 당일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기 부정 투표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부정 눈으로 투표의 보면서도 가능성이 몰랐던 있는 거예요, 그거에.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결정적인 거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요번에 그 628 재검표할 때 그거를 그대로 찍은 건 아니에요. 사진 찍은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참관했던 변호사들 있잖아요. 민경욱 씨 측의 변호인들이 보고 기억나는 걸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이거 저기 그 포토샵을 이용해서 재현한 거예요. 예. 사전 투표 용지인데 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지 녹색 요게 같이 겹쳐서 인쇄된 거예요. 이거는 앱손 프린터기에서 하나씩 뽑을 땐 절대 이런 게 나올 수 없고 그 인쇄할 때 그 인쇄 그 드럼통에 그게 이제 뭐 디지털 인쇄라 그러더라고. 그 드럼통에 그 잔액이 남아 있으면은 요렇게 급하게 뽑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 보기가 어떻게 겹쳐가지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래 이제 그 중간에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빼내서 버려야 되는 건데 삭제 조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쓰레기 투표 용지인데, 하여튼 뭐 너무 어쨌든 이거 인쇄소에서 나온 거란 얘기죠. 앱슨 프린터기 사전 투표 원래 그 뽑을 때 하나씩 나오는 그게 아니라 인쇄할 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명백한 증거인데 이걸 또 천대엽 대법관이 사진 못 찍게 했어 이거를. 그래서요. 그 배추잎 투표용지 때문에 국토본에서 인천 그 저기 연수구을 유권자 중에서 저 투표지로 투표한 분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현상금 예. 아니 근데 그거를 찾는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밝혀낼 이제- 방법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 요런 거를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없다는 얘기죠. 이런 투표지를 본 사람이 당연히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투표할 때 투표 용지를 나눠줄 때 주는 그 선관위 공무원이 이 줄 때 이미 표가 보면은 아니잖아요. 네. 펼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이 이거 아닌데라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투표 용지 이런 걸 보면은 수 없는 용지. 그러니까 투표를 하러 간 사람, 사전 투표를 하러 간 사람도 요게 이상해서 바꿔달라고 할 테고.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사전 투표 관리관이라고 도장 찍혀 있잖아요. 사전 투표 관리관. 이 사람이 그 투표하러 온 사람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고 요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자리에서 교체했어야 될 투표용지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의외로 사람들이 무관심해가지고 그냥 응당 당연한가 보다 하고. 잠깐만 형제님 잠깐만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여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문재인 그 대통령 선거했을 때요. 여백이 있는 거 없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여백이 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백이 없는 거에 대해 저도 여백이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분명히. 저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 나이 여백이 많은 없는 사람들에게만 여백이 없는 거 주고 젊은 사람한테 안 그랬다라고 그때 제가 휠체어 타고 있을 때예요. 네. 제가 근데 아들이 이제 휠체어를 밀고 가서 얘한테 물어봤더니 얘도 거기다 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백 없는 저도 여백 없는 걸로 기억해요. 저도 분명히 여백 없는 걸로 저도 기억해요. 동네 사람이 우리가 13가구가 살았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다 여백이 없는 거가 됐다는 거야. 그때도 부정투표가 그렇게 심했던 건데 점점 이 강도가 높아진다는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부정투표가 사실 시작이 됐는 이 이전부터 4.15 이전부터 부정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4.15 이전에는 조금씩 하다가 이것들이 아 이게 먹히는구나. 예, 딱 그래서 그 문재인 확신이 때는 오니까 확한 거죠. 이번에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4.15 때 한 거예요 분명히. 아, 문재인 때도 심했던 거죠. 왜냐면 여백이 없는 건 다 가짜잖아요. 5구 때 이미 부정선거 예. 용지가 붙어 있는 것, 여백이 있는 것과 여백 없는 거를 썼단 말이에요. 써보니 국민들이 별로 부정가 그러니까. 있었다고 하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이건 해도 되겠구나 해서 그러니까. 4월 15일 날 패스하는 거 대대적으로 선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선관위는 그냥 다 그냥 공중분해 될 거고 이거 관련된 공무원이 도대체 몇 명이겠어요? 네? 이거 그냥 수천 명이 아니라 만 단위 이상의 관련자들이 다 모가지 쳐진다니까요. 이거 부정선거. 그러니까 이거 드러나면 끝장나기 때문에 이 저 공무원 사회도 물론이고 여기에 같이 동조했던 기득권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정치권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다 이게 드러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 그냥 묵과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 5구 때 있잖아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 붙어있는 투표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만약 4번을 찍는다 그러면은 위에 3번을 찍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나 잘못 찍었으니까 투표용지를 바꿔달라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 안 된다. 안 된다. 그 무효표로 되는 건. 그래가지고 다 찍어줬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언론에 잘 안 나온 얘기인데 그 어제 저 어디야 그 유튜브 너아라 TV에서 유승수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 또 한 명은 또 저기 구주환 변호사 그 잘생긴 변호사 구주환 변호사 아니 잘생기셨더라고 그분은. 하여튼 그래서 그 이제 세 분 변호사 나와가지고 그 어디죠 그 저기 그 국민혁명당 부대표가 누구죠? 고영일 변호사와 같이 이제 토론 대담을 하는데 그 거기서 고영일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요. 거기 나왔던 얘기 보니까 그 투표용지에 요번에 사전 투표용지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민경욱이 있으면 민경욱 중에서도 여기 기억자 예를 들어서 요 다른 건 다 검은색인데 요거만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렇다는 거예요. 요 특정 획만. 근데 그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묶여서 그런 특정 획이 이상한 색깔로 돼 있는 게 같이 묶여서 그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설령 앱손 프린트기에서 나온 게 요런 게 특정 획만 파란색으로 나온 게 있다고 녹색이든 파란색이든 그런 색깔로 나온 게 있다 손 쳐도 그걸 여러 사람이 기표를 해서 넣은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개표소에서 개표 요원들이 다시 재집계해서 그 안에 넣은 거 아니야. 이게 몇 번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그 법원에 보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특정 획만 녹색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묶여서 수십 장이든 수백 장이든 묶여서 그게 같이 보관돼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특정 후보에만 기표가 돼 있다는 거예요. 특정 후보에만 기표가 돼 있고 특정 요 획만 이상한 색깔로 돼 있는 그게 어떻게 같이 수십 장이 그게 같이 묶여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확률이 있습니까? 그럴 확률이? 이건 100%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그 너아라 TV에서도 거론이 되고 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참고로 또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번 민경욱 의원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부정 처리된 표가 몇 표 정도 나왔죠? 일단 294표가 나왔고요. 294표요. 예. 그러면 지금 선관위가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294표에 대한 거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그러니까 294표만 무효 처리가 됐기 때문에 294표에 대한 것만 무효 처리를 시켰다. 수천 개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294만 무효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개를 보존 신청을 했잖아요. 5가지를 그 종류를 해서 5가지죠. 네. 그거 보존 신청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존 신청한 그 투표용지 아까 그 배춘잎 요런 거 이제 보존 신청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이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왔다는 건 294표에 대해서 무효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표라도 나왔으면 부정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가지고 아니, 그럼요. 얘기를 우리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 표가 그러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아니 그것만 하면 안 되는 요게 하나라도 나오면은 요거하고 아까 그 본드 붙어 있는 거 이게 하나라도 나오면은 당연히 부정선거죠. 이거를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이거예요. 아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장 촬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그렇죠.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차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경우 의원님 제 페이스북 친구예요. 근데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계속 그 실시간 이런 걸 다 올리셨는데 또 판사가 이거를 알고 또 차단한 거예요. 민경우 의원 페이스북에 올리지 마라. 이거 얼마나 웃기는 것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유잖아요. 그건 자유. 지금 함 대표님이 네, 지금 네. 보여주고 있는 이때껏 배춘님 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있었습니까? 청감에서? 다 없어요. 없었어요. 다 없어요. 해명이 당연히 없죠. 할 말이 있어야 해명하지. 아니 근데 예. 그거 해명을 안 해준다고요? 해명 안 했어요. 아직 해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자기들도 놀랬대. 자기들도 판사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막 너무 놀라야 하더래요. 해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니까요. 아니 놀라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해명을 안 한 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 목이 잘리니까. 일단은 이거를 증거 보존 신청을 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점검이 이게 정말 앱손 프린터기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이게 인쇄소에서 나온 거냐 그거에 대한 점검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대법원 측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민경우 의원 측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검사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그 서면 뭐 보고서를 좀 제출해 달라.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이제 요 검사가 들어가야 돼요. 아직 검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대법원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면은 지금 민경욱 의원이 무효 소송 낸 거에 대한 각하는 아니라는 거죠? 각하는 아니죠. 각하는 이제 아니라는 진행 거죠? 중이라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중이고.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근데 그럼 294표에 대한 것만 무효 처리했다는 거 그거는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무효 처리됐고요. 무효 처리가 됐다는 거? 예, 그거는 제가 읽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거는 무효 처리가 됐어요. 뒤집을 만한 표수- 없었고 표수가 아니다. 294표만 무효 처리해서 했지만 이게 부정선거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여쭤본 거예요. 저 배춘이 투표용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저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받아야 되고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전혀 부정선거에 대한 일도 꺼내지 않고 다만 기계 오류 작동이 있었다. 그건 인정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계가 오류돼 가지고 이게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기계가 그러니까 아니지. 걔들은 말은 이제 좌파 이 기레기들 말은 294표가 뭐 표 차이는 안 나서 국회의원 뒤집지를 못했다. 하지만 이제 부정 투표는 없었다. 294표 자체가 다 부정 투표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웃기는 것들이에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오류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100표를 자동 개표를 하면은 전자 개표를 하면은 거기서 한 5% 정도가 미지정으로 빠진대요. 그러니까 5% 정도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류라는 거지 다른 게 오류라는 거. 아니 저쪽에서 얘기가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얘기를 하니까 얘기인데 아니 가까이 이쪽으로 오셔서 말씀하세요. 좀 이쪽으로. 지금 이런 부정선거 다시 이런 부정선거 다시 이런 일을 막으려면 지금 박대출 위원회와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그 상정한 게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독인을 해줘야만 차후적으로 뭐 전자개표가 아닌 투개표로 손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되는데 여기엔 또 관심이 1도 없어요 국민들이. 아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원래 정치하라고 정치를 뽑은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렇죠. 근데 요즘에 뭐 국회 동의안, 모의 동의안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면 국회의원을 왜 뽑았냐고. 걔들은 월급을 왜 주느냐고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좌파들 얘들 이 손가락이 빠른 얘들 좌파들 손가락에 의해서 법이 정해진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정말 반드시 이런 건 다 곤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국민이 각자가 다
이 손가락으로 해서 손가락 투표를 해서 법을 제정하고 하려면은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하냐고요. 국민들은 허건날 그 투표나 하고 있냐고요. 지금 저희 나라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죠. 예. 300명이죠. 그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법안을 좀 낼 수도 있나요? 우리가 국민들이? 아, 국민이 못하지 내야죠. 아니 그런데 예. 국회의원들이 안 통과를 안 해줘. 해서 통과를 안 시키죠. 걸 갖다가 밥그릇을 깨먹고 있습니다. 절대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투머치에 너무 많아요. 투매니저 투매니. 아니, 저는 솔직히- 예, 예. 박은경 대표님이 얘기한 거는 아니면은 아니, 예. 국회의원들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저는 절대 국회의원들을 믿습니다. 예, 믿으면 안 돼요. 아니 국회의원도 줄여야 되고요. 저기 각 뭐야 지역의 각 지역 사람이 자기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려야 돼. 국회의원도 줄여야 그거밖에 되고 없어요. 저 뭐야 그 지방자치 지방자치 단체장들 그것도 없애야 돼요. 다 없애고 저기 지방자치 그 의회 있잖아요. 의회도 다 없애고 다 없애야 돼요. 다 아니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시의원, 도의원들을 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애요. 시의원, 도의원 다 없애야 돼요. 다. 도의원들이 민주당 그 180석 갖고 있는 애들이 하루에 1-20개 정도의 그 국회 발의를 하고 있어요. 입법을. 아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비례대표도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아니 그리고 저는 지금 경기도 도지사도 없애야 되거든요. 왜냐면 예. 맞아요. 아니 지금 성남시장 있고 각 지역의 시장들 다 있잖아요. 그 충남 도지사도 없애야 돼요. 전라도 도지사도 없애야 돼. 다 시장들이 있잖아요. 시장들이 없으면 도지사가 있는 건 당연한데 그 다 있는데 못하러 거기다 또 하나 직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권력을 부여하고 월급을 주고 하냐 이거죠. 근데 보면요. 그냥 벗어난 거지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요. 돈 쓰는 놈들 따로 있어요. 예. 돈 받아가는 놈 따로 있고요. 아니 심각합니다. 정하고 싶으면 봉사직으로 하라고. 월급 받지 말고요. 정하고 그리고 저기 싶으면. 한민연합교회 모인 사람들이 발의를 해서 예, 예, 예. 광명시장도 사실은 주민들이 그 부동산 개발 문제 때문에 예. 소환해가지고 저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 이재명을 갖다 불러냅시다. 그 이재명 한번 불러내야죠. 좋습니다, 이거. 예, 박수 우리 박수. 예, 아. 박수. 이재명. 지난주에 자유시민 포럼에서 참석을 하고 이재명을 한번 여기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아니 오늘 보니까요. 어느 청문회를 좀 분이 해야 돼. 청문회를. 오늘 보니까 어느 분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이재명이가 그 형수에게 쌍욕하는 걸 보냈더라고요. 네. 어머 막 놀래면서 보내오신 거여서 아 이거 10년 됐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잖아요. 아 그리고 고소했잖아요. 그거 돌린 사람들 다 고소했어요. 그 사과하고 고소했어요? 아 예 고소 다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돌더라고요. 그게 누가 다운받아 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다음에 이재명이도 지금 160억 먹은 걸로 해가지고 예 지금 예 뉴스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재명은요 대통령 나온다는 건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정말 저도 제정신 갖고 경기도거든요. 저는 경기도 이천 사람이에요. 근데 이재명이가 경기도 오시다라는 거 진짜 창피한 거예요. 망신이에요. 그럼요. 맞아요. 경기도 사람들 진짜 반성해야 돼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아 예 반성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 자, 그래서 이제 예, 저 예. 부정선거 자, 이제 예. 부정선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면요. 예. 지금 현재 그 4.15 총선 때 캡처해 놓은 이미지 원본 파일, 그 투표지들에 대한 이미지 원본 파일,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있어야 요번에 6.28 재검표 할 때 찍어놨던 그 이미지 파일하고 대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검증의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요거 자체가 이제 선관위에서 이미지 원본 파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부정해. 사본만 있다 그랬어요. 요거부터 부정선거라는 것이고,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가 들어가. 이미지 원본 파일 없앤 놈 반드시 아니 그러니까 잡아내야 되고. 선관위에서는 어떤 핑계를 대던가요? 아니 그냥 뭐라 그랬냐면은, 예. 아니 뭐 핑계도 참 말도 안 되는 핑계인데, 요 컴퓨터에서 USB로 옮기려면 요거를 잘라 붙여야 되잖아요. 예. 잘라 붙였기 때문에 요 사본만 있다는 거예요. 원본이 없고. 예.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법상으로는 원본을 저장하게 되는 당연히 건가요? 갖고 있어야죠. 그러면은 선관위 위원장을 처벌해야죠. 당연히 처벌해야죠. 관리 소홀로 처벌을 해야죠. 당연히 처벌해요. 이제 아니, 요거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대충 넘어가겠죠. 이거는 아니 대충 그쪽에서 넘어가라 그러고 우리는 처벌해야죠. 처벌해야 되고. 수원에서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예. 기자회견이 있어요.
화요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하시나요? 대법원에서 11시에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뭐냐면은 네. 관건은 뭐냐면요. 자,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터지는 열기하고 한국에서 계속 지금 한국에서는 윤곽근 충북 쪽에 지난 사이로 나왔던 사람 윤곽근 다 저기 여기 어디야? 우리 국민의힘당 그쪽이에요. 홍인정, 은평갑, 장동혁 대전, 예. 그 이구경 교수, 성균관대 교수예요. 예. 이 사람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계속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민경욱 이후로 고사건 6.28 이후로 계속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끌어오를 겁니다. 끌어오를 그렇죠. 것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마리코파에서 시작된 부정선거 열기가 이제 미국에서는요 지금 그 아리조나주 마리코파에서 부정선거 재검표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형식의 재검표를 어느 주야?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하겠다고 지금 공식 논의 중이에요. 이제 펜실베니아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한번 기다려서 지켜보자고. 이제 이 열기가 어떻게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민들이 폭발해야 돼요. 국민들이 폭발해야 이게 그 판사들도 겁을 먹어서 제대로 요거를 판결을 내리고 이제 검사들도 이제 수사하겠다고 나오는 거지. 국민이 폭발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이대로 묻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재간표할 때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또 일부 국회의원들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프리덤 뉴스의 그 이상로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6개월 안에 재검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선관위원회에서 전액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관위원도 국가에 다 책임이니까 국가에서 다 지급을 해야지 이게 왜 국회의원들이 책임지는 건 말도 안 된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물론 만약에 그렇죠. 예. 선관위에서 그것도 맞는 안 말이에요.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당 당비 받잖아요. 당비 예, 받고 예. 국가 지원 받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자기 국회의원 소속이 여기에서 지금 억울하게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자기 당에 있는 재정으로 이거 풀어야죠. 예, 자기 맞습니다. 그 돈 어디다 쓸 겁니까? 가장 재정으로 풀어야 되는데 국민의힘당에서는 오히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준석이하고 정기재 씨는 부정선거면은 물러난다 그랬는데 물러났나 모르겠네. 어제까지는 안 물러났는데 아마 이제 다 물러나게 될 거예요. 다 이제 물러나게 될 거고. 자, 이제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이제 지금 계속 부정선거 조사 중인데 이미 이제 그 재검표 다 끝났죠. 재검표 다 끝났는데 자, 요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의 재검표 감사 요게 두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밥 휴즈 팀이 있고 두 번째는 켄 베네트 팀이 있습니다. 밥 휴즈 팀은 그 투표 용지 그거 각각 찍은 거 그거 이미지 대조 팀이에요. 이미지 대조 팀이고 켄 베네트 팀은 서버 분석 팀이에요. 자, 지금 밥 휴즈 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동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자, 켄 베네트 팀은 뭘 하고 있냐면은 이거 굉장히 큰 건데 이것도 도미니언 그 프로그램 아시죠? 도미니언 그 개표기 그거에 접속한 인터넷 위치 그 시간 IP 주소에 대한 정보 요거를 패킷이라고 하나 봐요. 요 패킷 캡처를 118테라바이트를 요거를 어떻게 획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어떻게 획득했냐 그거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해킹을 통해서 획득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해킹은 불법이니까 아니면은 내부 고발자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의 그 선관위의 내부 고발자가 전해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118테라바이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패킷 도미니언 개표기하고 접속했던 그 정보들을 획득을 했다는 거예요. 켄 베네트 팀이. 요거를 이제 다 분석하면은 이제 뭐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밥 휴즈 팀의 그 이미지 대조 그 2020 11월 그 대선 때 찍었던 투표용지하고 지금 요번에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재검표 감사했을 때 찍었던 그 표하고 과연 얼마나 같으냐. 이제 곧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한번 우리가 기다려 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나오는 게 또 이제 펜실베니아하고 조지아주하고 요 득표 바이든 트럼프의 득표 그래프 있잖아요. 쭉 올라갔다가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잠시 휴지기가 있어요. 투표 개표수가 안 올라간 휴지기가 있고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바이든이 역전하면서 계속 바이든이 1% 내로 계속 이렇게
그 선두를 유지하는 요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요게 똑같아요. 펜실베니아하고 조지아주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위에 어디선가 컨트롤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도 지금 마리코파식 재검표를 하겠다고 그걸 논의 중입니다. 정식 논의 중에 그 펜실베니아 상원에서 이제 시작이에요. 전쟁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 이게 관건은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예. 관심을 가져야 예, 돼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대법 천대협 이거 뭐가 겁나서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 지금 혹시 그 민경욱 의원 재검표 했던 이런 것 좀 알고 계셨어요? 예. 결과? 그날 그 방송 다 봤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에 제가 또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제 주변에서 사회에서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네, 다 알면서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뭐 부정선거다 뭐 다 알아요.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도 없고 아니면은 내가 먹고 사는 굳이 것도 나서서 바쁘고. 할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 정의와 예. 프로테스탄트 정신, 그 저항하려는 예, 이 정신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들고 일어나고 있구나. 저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무기력해 보이고요. 우리들은 그 저항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계속 보고 듣고 저항하려는 이 의지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하나로 이게 힘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국민적인 계속 함영재님께서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데 그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네.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그렇죠. 된다. 저는 제 네. 주변에 그분 같은 교회 다녔던 분인데 성관위에 계셨던 분이에요. 성관이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예. 그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선거할 때 부정 선거다. 우리는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근데 그분은 성관위에 있던 그분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다? 아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랑 의견 차이가 나서, 근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공무원이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죠. 맞다 그러면 안 되죠. 본인도 책임인데. 그런데 이제 세금을 받고 있잖아요. 세금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증거를 얘기하고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면 조금 동조할 수도 있고 자기 양심상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절대 그거를 부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참 양심이 어떻게 된 건지 그때 좀 많이 놀랐어요. 분위기를. 저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자 이런 거를 이런 게 나왔다는 거를 집에 다 프린터기 있잖아요. 요거 다 프린트 해가지고요. F 용지를 프린트해서 보여주세요 사람들한테. 저도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직장에서도 얘기하시고 저희 어디 친척들하고 모이면 얘기하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에 지방에 일 많이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음식점에도 가고 숙소에도 이렇게 가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들만 애가 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좌파들은 아닌데 대부분의 제가 생각에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도 이 나라는 잘 살고 있고 잘 살아갈 거고 문제가 없는 나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이가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지금같이 우리들이 이렇게 그 제네바 광장에서 열띤 토론에 대한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놀러 다니고 내일도 놀러 다니고 돈 있으면은 해외 여행이나 지금 꿈꿀 생각이나 하지 백신 빨리 맞고 해외여행 가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그 함영식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저 정도 프린트 해가지고 주의 날릴 정도 되는 국민성이 된다면 이 나라는 벌써 바뀌었죠. 벌써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겁을 먹고 있거든요.
자, 6.28 재검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자, 문재인 씨가 그 얼마 전에 그 G7 갔다 오고 뭐 유럽 순방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6.28 이후에요. 6.28 재검표 이후에 헌법 기관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했어요. 예, 그때 모였던 사람이 박병석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김부경 이제 국무총리, 요런 헌법기관장이라는 어떤 헌법적인 그거를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요런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개헌을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왕과 대통령, 총리가 외교 활동을 분담한다. 그러면서 유럽의 내각제를 소개를 했어요.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재인이가. 자, 그리고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은 6.28 이후 갑자기 29일부터 그 코로나 1일 확진자가 다시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500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500명, 400명으로 줄어들다가 29일부터 6.28 이후 29일부터 다시 700명 돌파했어요. 그래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7월 7일까지 연장된다. 이렇게 문자 다 날라왔지 않습니까? 겁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쪽에서 겁을 먹었어요. 이거 잘못하면 자기네 다 모가지 날라간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문재인 쪽에서는 개헌하고 사기 방역 요거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 환자가 몇 명 발생했는지 국민들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관심도 없고요. 네, 관심도 없고 이거 코로나 환자 뭐 코로나 걸렸다가 죽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국민 이거 이제 더 이상 이걸로 통제를 못 해요. 이제는. 아니 근데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한쪽 다리가 원래 괜찮았는데 마비 증세가 있다고 부작용들이 백신 부작용. 네, 제 주변에도 한 3-4분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부작용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발표는 안 할 뿐 여기저기서 부작용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지금 사망자가 360명인가요? 아, 백신, 4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백신이요, 백신 접종자가 우한 폐렴으로 걸린 사람 사망자는 2,000명이 넘고 지금 백신 접종자 중에서 통계 숫자로 이보다도 또 묻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엊그저께 보도 380명으로 봤는데 400명이 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500명 가까이 됐거나 500명이 넘었고요. 그렇게 알죠. 백신 접종 사망자. 야, 그 사망자가 그 정도면 부작용은 엄청나겠네요. 그럼 몇만 건 되던데요? 그렇죠. 근데 이거 다 붙이잖아요, 지금. 근데 본인도 그게 부작용인지 모르더라고요. 원래 안 그랬는데 이상해. 맞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이쪽이 안 좋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는 사람은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그 이제 군대에서 맞았죠. 그렇죠. 뭐 화이자인가 맞았대요. 모더나인지 화이자인지. 그거 맞았는데 맞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전화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막 뭐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들 맞춰가지고 저번주에 그 한영식 대표님이 델타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델타 변이. 저기 변이. 얘네들이 좌파들이 이제 그 8.15 앞으로 이제 그 다가오는 8.15 우리 우파들 집회 문제부터 시작해서 10월 3일 뭐 10월 9일날 계속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걸 또 역이용해서 그러겠죠. 지금 현재 일주일간 거리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근데 얘네들 분명히 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또 이 거리두기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풀어주질 않을 겁니다. 민노총에 대해서는 지금 관대하면서 아주 관대하잖아요. 민노총이 8,000명이 요번에 광화문에서 집회했지 않습니까? 거리 집회. 근데 그 민노총은 제가 볼 때 이건 뭐 신문지상에 나온 건 아닌데 여의도로 제일 처음에 목표를 당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종로 상가로 했는데 원래 2차적으로 종로에 이미 집회 신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근데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여의도 집회를 막았다 이렇게만 신문지상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또 국민들은 민노총의 집회를 갖다가 막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천만에 종로 상가에서 3시 10분까지 걔네들이 소개 목적을 다 달성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시급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건 시급제 문제로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저는 좌파 쪽에서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보고 만약에 우파 쪽에서 8.15 집회를 갖다가 강행을 한다면
당연히 요번에는 작년과 달리 좌파 민노총이 같이 맞불 작전을 할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쟤네들 목적이 11월 3일 사회 대전환 이번 집회지 무엇인지를 그 목적으로 11월 3일은 이제 그 대선 우파든 좌파든 대선 리더가 정해지면은 본격적으로 민노총, 정교조, 정의연 전부 다 아스팔트 집회 신고를 한답니다. 자, 지금요. 그래서 이거 사기 방역이 참 문제인데 지금 미국의 텍사스하고 플로리다는 완전 개방했습니다. 완전 개방. 거기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요. 그 NBA 야구 경기,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그래도 NBA이지 않습니까? 야구, 프로야구. 거기 구장에 모인 사람들 보면요,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제는 수만 명 꽉꽉 들어차 있는데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다 해요, 다. 근데 말씀하십시오. 그 확진자 수에 전혀 특이한 변화도 없고요. 그 싱가포르도 이거를 이제는 계절성 감기 내지 독감으로 인정하자 해가지고 완전 개방했습니다. 싱가포르도. 지금 이제 그게 맞는 거죠. 예, 이제 퇴출되고 이 방역 통제가 점점 퇴출되고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 얘기가 맞는 겁니다. 예, 그게 맞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코로나가 그럼 뭐 네. 다른 특별한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이제 그냥 감기 수준이 예, 감기 예. 수준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7월 1일부터 지금 노마스크 하겠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우리 그랬죠. 백신자들 예, 한해서. 예, 예. 그래서 저안 지금 쓰고 어떻게 다녀봤어요. 지금 실내에서 아직도 마스크 쓰고 다녀요? 네. 그 어떻게 좀 그 하소연이 없습니까? 그 불편하다고? 어때요? 분위기는 사회 분위기는? 지금 현재 마스크를 안 끼려고 해도 먼저 말씀하세요. 마스크를 안 끼려고 해도 남의 눈치 때문에 그렇죠. 안 낄 수가 없어요. 좀한 사람은 마스크를 벗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예방 접종은 안 했는데 마스크를 안 껴봤어요. 그랬더니 마스크가 없는 줄 알고 주더라고요. 마스크가 없는 줄 알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그냥 마스크 안 낀다고 그랬더니 아유 마스크가 없으면 내 거 쓰라고 주는 거야. 요즘에는 길거리에서는 안 쓰시면 안 되겠어요. 그 저기 그래도 한번 그거 네, 어때요 들어보시죠. 분위기? 한번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니까 출퇴근할 때는 안 쓰고 그리고 그렇죠. 사무실에서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쓰고요. 또 각 다 떨어져 있어서 다 안 쓰다가 만나면 쓰고 그 이제 식당 갈 때 쓰고 가다가 이제 들어가서 바로 벗고 좀 코미디죠. 그리고 은행 가도 좀 떨어진 곳에 들어가면은 직원도 안 쓰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면 그때 막 써요. 그러다가 다 또 그렇죠. 벗고 예, 지금. 그 마스크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아예 없어요. 효과 없어요 마스크. 제가 아시는 분은 16만 원짜리 낀다 그러시던데. 16만 원 마스크가 아니요. 선물 받으셨대요. 선물 받으셨는데 강의하시는 분인데 마스크 무슨 방식이래요. 그래가지고 빨아 쓰는 거거든요. 빨아도 그 효과가 그대로 있다고. 16만 원이라고. 어디 나라? 그 어디 나라 건지 안 물어봤어요. 모르시나 보지? 34만 원, 12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그 이제 우리가 이 마스크 벗기 운동을 좀 한번 하면 어떨까? 해야죠. 이제. 예. 진짜 이게 할 거는 많네요, 진짜. 시민 포럼에서 마스크 벗기 운동을 마스크 벗기 운동을 저는 이따 페이스북으로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상으로라도 개인적으로 인증사 찍어가지고 서로 올려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저는 일단 운동할 때는 마스크 벗고 이제 운동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 다 그냥 마스크 끼고 그냥 걸어 다니세요. 근데 저를 계속 쳐다보죠 이렇게. 근데 마스크 벗고는 있는데. 아니 그 되게 웃긴 거죠. 저는 진짜 이게 답답해가지고 마스크 숨이 쓰고 차는데 있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그거 숨이 차는데 그게 무슨 운동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7월 14일이 윤미향이 그 패거리 정의연이 1500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걔들은 홈페이지도 다 차단을 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못 봐요. 왜냐면 거기 있는 정보 있는 그대로 해서 오빠가 쓰는 거거든요. 거기에 거짓말이 이렇게 다 있는데 국민들이 여가부나 정의연의 그 자료를 안 보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들 자꾸 쓰니까 다 차단해놨어요. 얘네들이 1500일 해갖고 7월 14일 날 대대적으로 해요. 오빠들도 그날 대대적으로 나오셔요. 아니요 뭘 대대적으로 하는지를 좀. 그러니까 목적으로. 예.
위안부 사기 그거를 어디서 하신다는 거예요? 일본 대사관 앞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7월 14일 몇 시에? 그 앞에서 12시에. 12시요. 예. 얘들이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 해서 우파들도 대대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모이는 예상은 몇 명 정도 모이는 걸로? 지금 집회 예. 집회 금지가 해제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안 됐잖아. 일주일이라는 날이라고 그 경부가. 그래서 걔들 그거 14일에 맞춰서 아마 일시적으로 해제됐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서 다시 막는다. 아니 집회 신고 그거. 예. 집회 신고가 지금 현재 9명이잖아요. 예. 이제 아마 얘들이 일시적으로 풀 거예요. 그다음 얘들 14일 걔네들 집회를 행사가 끝나면 때문에 또 늘어나서 다시 차단하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져가겠다 이거죠. 예, 그리고 곽은경 대표님께서 막간에 이제 광고를 하신 거예요. 예, 7월 14일 12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 위안부 무슨 집회? 위안부의 뭐 1500일 기념 집회라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보수우파 시민들께서 요거를 또 우리가 또 반대하는 분들이 기존에 하세요. 그래서 예, 우리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우리 보수우파 쪽에서 예,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어가자면요. 예, 잠깐 막간의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북미 대륙에서 지금 폭염, 역사적인 폭염이 일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이거 진짜 희한합니다. 포틀랜드에서 폭염이 일어나고요. 또 이제 캐나다 쪽에서도 지금 폭염인데 역사적인 폭염인데 지금 원래 포틀랜드건 캘리포니아건 캐나다 그 다 서부 지역인데 자 여기가 원래 6월달에 한낮에 평균 기온이 20도 중반이 정상이에요. 한낮 평균 기온이 한낮에. 근데 지금 46.5도, 47.9도, 49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비정상 중에 너무너무 비정상적인 기후 현상이거든요. 이게 자 오리건주 포틀랜드시가 무슨 일이 일어났던 곳입니까? 작년에. 예? 그 트럼프 대선 운동할 때 MLB 블랙 라이브즈 매터 해가지고 흑인들의 생명이 중요하다 뭐 해가지고 그 흑인 백인 경찰이 흑인 좀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MLB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폭력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그 폭력 시위가 가장 거세게 일어났던 곳이 포틀랜드예요. 지금 거기가 지금 요 폭염 아주 그냥 폭탄을 맞은 겁니다. 포틀랜드.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전반적으로 다 지금 폭염에 휩싸여 있고요. 그리고 자 캐나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통제가 가장 심했던 나라예요. 여기는 지금 예배가 다 끊어졌어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이 코로나 통제 때문에. 그런 데만 지금 이거 예.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 내지 어떤 약간 심판 비슷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예, 충분히. 이거는 저는 평신도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님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성직자의 분께 제가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미국은 저기 어디냐면 이제 중남부 쪽이 좀 굉장히 덥거든요. 텍사스, 오클라호마. 그렇죠. 제가 이제 오클라호마 살아서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여름에도 한 45도, 50도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더워요. 그 텍사스하고 그 남부 지역이요. 남부 쪽은.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차 본네트에다가 계란만 터트리면 바로 프라이가 될 정도로 정말 차 문 열 때 손수건으로 열어야 돼요. 뜨거워서. 그렇게 더워요. 근데 이런 지금 말씀한 데는 더운 지역이 아니죠.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예요. 날씨도 그렇고. 예. 포틀랜드도 날씨 좋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캐나다 서부 쪽도 거기가 이제 캐나다는 추운 쪽이잖아요.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자체가 이상 기온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물론 볼 수 있지만 이게 갑자기 그렇게 기후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온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상 기온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은 요뿐만 아니라 동부 쪽도 일어나야 되고요. 다른 지역도 동시에 이렇게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야 되는데 꼭 이렇게 무슨 사건 사고가 있는 데가 이렇게 찍목해서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기도원의 그 기도 응답도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양털만 안 적게 해주시고 골라서 집중적으로 딱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건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멘입니다. 예. 아니니까 그래서 예. 예. 어쨌든 간에 예, 세계적으로 이제 폭염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은 예,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이요. 기후 변화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요, 이 백신이 이게 지금 아주 이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로버트 말론 박사라고 이 사람이 mRNA 백신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에요. 로버트 말론 박사. 이 사람이 요 코비드-19 요 mRNA 백신 요거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뭐라고 경고했냐면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 이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간의 생식 능력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화이자의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또 여성의 생식기에 축적이 되어서 임신 초반 20주 이내, 임신한 지 20주 이내의 여성이 백신을 맞으면 82%가 임신 중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네. 자, 이스라엘에서는 16에서 24세의 남성이 이 mRNA 백신을 맞을 경우 심낭염 혹은 심근염을 앓을 확률이 요거를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5배가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위험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분석한 거예요. 요 로버트 말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이 mRNA 백신 요거를 맞을 경우에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줄어드는 정도는 0.3%밖에 안 줄어들더라. 백신 맞아서 줄어드는 게 아주 이득은 미미한데 사망을 비롯한 많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코비드 감염의 현재 비율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치료제들의 조기 치료 성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만약에 나한테 이 백신을 맞아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대답은 노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네. 한명식 대표님이 네, 얘기했던 네. 것처럼 이게 지금 보면은 백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고 이게 지금 발병이 발생하는 부위가 그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의 이제 생식에 대한 문제, 남성도 그렇고 남성도 신분형이니까 네. 인구 그럼 감축에 대한 음모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감축에 대한 부분이요. 왜냐면은 임시 중전이 되고 임신을 못하게 만들고 하면은 인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백신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으면서 부작용은 많고 그것도 또 2세에 대해서 임신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못 갖게 만드는 이런 네. 것들이 인구 감축에 대한 원인이 크겠죠. 이렇게 되면. 저도 그래서 이게 저는 진짜 이 그 음모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 좋아하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야, 이게 정말 인구 감축을 위한 어떤 그레이트 플랜의 일부일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일부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의학 박사들이 실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인구 감축 계획의 일환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한꺼번에 감축되기 위해서는 전쟁이 나서 한꺼번에 죽는 거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어떤 질병이 돌아서 인구가 한꺼번에 죽는 게 두 번째 원인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표가 나지 않게 인구가 임시 중절이 되거나 임시는 불임이 돼가지고 못 낳게 되는 게 세 번째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을 얘네들이 짜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이제 번외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는 계속 오죽하면 중국도 이제 인구를 갖다가 늘리려고 지금 출산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경제적으로 지금 모든 세계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청청 남녀들이 결혼을 안 해요. 또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감축에 저도 한 표를 던집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긋나는 게 생육하고 번식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조신사님도 말씀하셨지,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할 수가 없는 게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편안한 가운데서 이 자녀 2세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도 애를 늦추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구 감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사상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여가부는 김대중 시절 때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여가부는 여가부는 이거 없애야 되는 이유가 지금 페미니즘 여기에 엄청나게 그 남자들은 남성 극혐으로 몰고 가고 여자들은 뭐 이제 그 평등적인데 물론 조선시대 때 남존여비 사상은 있는 건 인정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가부는 이게 분명히 없어져야 돼요. 여가부와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이거를 직접 우리 그 어머님께서 한번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은 돌아가면서 한 말씀. 그 마지막 제가 갑자기 좀 마이크를 들여서 아니 여성가족부에서 외치는 거 뭐 페미니즘 있잖아요. 남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께서 주장해 주시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성경적으로 비추거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건전한 건 아니잖아요. 가족을 말도 안 파괴하는 되고 거니까. 한마디로 그냥 저는 미 X 그걸로 그냥. 아니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직장에서 이제 자기보다 어린 여자 직원들의 어떤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제 의식이라든가 어때요? 그리고 요즘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어때요? 좀 제 주변에는 솔직히 없어요. 다. 그래요? 없어요? 네. 연애에 관심은 많아도 굉장히 많던데. 제 주변에는 없고. 그래도 건전하시네요. 그래도 그래 건전한 환경에.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한참 몇 개월 전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안 가니까 막 아직 조용하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요즘에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원성을 많이 들어요. 부동산에 대한 거요? 부동산 때문에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방법도 없고, 그렇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한 원성이 지금 굉장히 커요. 또 어때요?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마무리. 아니요. 마무리 아무 말씀이나 그럼 마무리 발언으로요. 이제 마쳐야 되니까 이제 아무거나. 백신 이런 거 한 번도 우리 언론에서 나온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좀 공정하게 본인이 생각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택 없이 반강제로 이거 없으면 백신 맞지 않으면 외국에 갈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도 나도 지금 다 백신 맞으려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다 부작용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또 불안해하세요. 그래?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또 잘 모르셔요. 그런데 자꾸 이제 한번 얘기를 해드리니까 계속 물어보거든요. 안 맞았는데 화이자는 맞아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늘 엄마랑 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자꾸 살려고 하고 그러면 더 안 죽고자 해야지 사는 거지. 자꾸 막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너무 근심 걱정되고 이거 먹으면 좋을까 저거 먹으면 어쩌고 저쩌까 하면은 5만 가지가 다 해야 될 것 같고 다 필요한 것 같고 이렇지만 걸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 건강에도 좀 뭐랄까 뭐 이렇게 돼도 우리는 또 이런 말씀 드려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정말 편안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무 맞아요. 네. 불안하지 않게 사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저 만약에 이렇게 자유 토론 시간에 이런 것도 몰랐고 또 이렇게 백신이 문제 있다는 걸 몰랐으면 과감하게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저한테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과 이곳에 계신 모든 유튜버 분들께 저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 또 마지막 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네. 저도 제가 솔직히 한동안 좀 잘 안 봤다가 얼마 전에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유용한 정보들이 여기서 다 쏟아져 나오고 저의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춥고 덥고 이런 곳에서 애써주시고 방송을 내보내주시는 분들께 너무나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갈수록 이거 시민포럼 세뇌광장 커져서 어떻게 해요? 예, 우리 곽은경 대표님. 요거 마이크. 말씀하셨는데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남자는 정말 나쁜 사람들로 막 이렇게 매도를 하잖아요. 그건 페미니스트를 주장하는 너희들의 아버지도 남자고 너의 남편도 남자다. 너의 아들도 남자다. 이거 정말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구의 반은 남자예요. 네, 그 지금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그 남자가 없는 사회가 있을 수 없는 거고 여자만 있는 사회도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다 여자도 다 만들어 주신 거 하기 때문에 이 창조의 원리를 깰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자기가 피해 보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피해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이제 협력해서 돕는 사회 안에서의 이제 여자의 역할과 남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편가르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 반하고 있는 20대 남성들 첫 번째 부동산을 굉장히 꼽고 두 번째는 페미니즘 그러니까 남성을 극혐한다는 그 주위에 계속 박원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내지 이 종북 좌파들이 꾸준히 이재명이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반기를 든 게 바로 20대 청년들이에요. 남성들. 그러니까 앞으로 얘네들이 혁명을 일으킬 겁니다. 그게 아니 근데 제가 근데 이 남자로서 제가 또 약간 객관적으로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아니 20대 청년들 남자분들이 이 페미니즘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생긴 거 뭐 공감하고 뭐 또 지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아니 남자들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페미니즘이 생긴 이유가 또 남자들이 그동안 우리 한국 남자들 맨날 술만 먹고 바람 많이 피고 하니까 여자분들이 또 그런 반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남자들이 좀 반성해야 되고. 예. 아닙니다, 한 대표님.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페미니즘은 지금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열받았어요, 저. 아니 요즘에 학교에서 요즘 학생들이 10대, 20대 초반 애들이 그래 제가 잘못. 경찰서에 고소 고발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애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가 목사님 쳐다봤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멍 떠 쳐다봤는데 이런 거. 난 시선적, 간접, 성추행, 강간, 성추행 이런 거로 해서 그러면 옆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맞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 아니 그러니까 고소가 되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자들이 이게 여성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감식으로 증오를 갖지 말고 우리도 좀 더 좀 잘하고 이래서 여자들 보고 같이 너네들도 이제 군대 가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남자들이 군대는 남자만 가서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좀 이렇게 잘해보자는 식으로 또 이렇게 남자들이 좀 더 넓은 페미니스트한테들만 얘기하는 거죠. 전 국민의 여성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페미니스트를 주장하는 걔네들한테 이래도 또 그러면 군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10% 사람들이 그 5%가 안 되죠. 5% 안 되는 얘들한테 맞춰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대표님 다음에 또 언제 시간 되면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죠. 그럼 하여튼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민경욱 의원이 온다고요? 다음 주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은 민경욱 의원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더 집중으로 하고 유튜버님들 질문 받는 시간 갖고 아, 예. 예, 그렇게 그럼 다음 주에는 예, 부정선거 마이크도 좀 준비를 좀 많이 예,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마이크도 좀 예, 무선 마이크도 꼭 무선 있어야 마이크 되지. 준비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좀 의논해서 예. 이 공간이 작으면은 저희 이 교육관에서 할 수 아, 있는지 아, 한번 그런- 아, 예. 좀 이렇게 하고 좀 방법을 좀 강구해서 네. 시간대도 민경욱 의원 그 스케줄을 우리가 예, 모르잖아요. 예. 그분은 우리하고 달리 스케줄이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분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거 맞춰서 네, 네. 우리도 이렇게 또 시간을 좀 안배를 좀 해서 예. 그 예배 시간에는 촬영이 안 되죠. 예배 그거 한번 이동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걸 함 대표님이 네. 그 저희 그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예, 예. 왜냐면 9시 반에 예배를 아니 시작하신다고. 9시 반 예배는 여기서 드릴 거고요. 여기서 드리고 민경욱 의원은 안에서 이제 간증 집회를 아.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에는 민경욱 의원님 오시니까 다들 시선이 굉장히 집중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그때를 마스크 써야 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런 분들은 근데 네. 민경호 의원이 저 간증하는 시간 가질 때는 우리도 저기 어떻게 우리도 저기 네? 들어가 우리는 지금 찍자. 아니 그거를 한번 그거는 한번 우리가 제가 예.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예. 우리가 신자들만 찍고 예. 민경욱 의원만 찍는 거. 그거 한번 저희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얘기. 마스크를 껴야 된다고요? 아니 마스크는 안 꺼도 됩니다. 저는 안 끼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아 좌파 못 들어오죠. 여기 좌파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차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7월 4일 제네바 자유시민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